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한국에 처음 소개된 라메종드 위스키 베르시옹 프랑세즈 컬렉션 아르마니악 6가지 제품을 모두 시원하게 뜯어볼 볼 거예요. 국내에도 위스키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매니아분들도 많아지고 또 독립병입 위스키는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독립병입 아르마니악 어서와 처음이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립병입 아르마니악 신세계로 모셔가겠습니다. 라메종드 위스키 회사와 베르시옹 프랑세즈 컬렉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아르마니악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르마니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니악은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아르마니악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 꼬냑과 아르마니악은 브랜디라는 공통된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때르와입니다. 꼬냑과 아르마니악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 아르마니악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아르마니악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꼬냑 지역과 아르마니악 지역은 거의 3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때로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르마니악은 3곳의 크리에서 꼬냑은 6군데의 크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르마니악은 1936년 원산지 통제 명칭 AOC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르마니악 생산지는 바아르마니악, 테라네즈, 오아르마니악 이렇게 이 3군데가 있습니다. 바 아르마니악에서 60% 가까이 아르마니악이 생산되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는 포도 품종이 다릅니다. 꼬냑은 대부분 위니블랑 품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폴블랑시, 꼴롬바를 소수 사용을 합니다. 아르마니악도 꼬냑과 같은 이 3가지 포도 품종을 사용을 하는데요. 꼬냑과 달리 바코 품종도 함께 사용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코는 와인을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스피릿으로 만들었을 때 숙성을 거치고 나면 훨씬 더 뛰어난 풍미를 선보이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생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꼬냑은 파스트를 이용해서 2차례 증류를 하지만 아르마니악은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을 해서 한 차례만 증류를 합니다. 아르마니악은 52%에서 60% 정도로 증류를 하고요. 45도에서 47도로 병입을 하고 물을 희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꼬냑은 70%로 증류를 해서 40% 정도로 희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맛과 텍스처에 있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르마니악이 꼬냑보다 풍미가 더 강렬하고 바디감이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숙성 기간에 따른 등급인데요. 이제 그 꼬냑과 아르마니악 같은 경우는 이 숙성 기간에 따른 등급의 기준이 같아요. 아르마니악도 꼬냑처럼 VS, VSOP, 엑소와 같은 등급으로 출시가 되기도 하지만 10년 이상 숙성된 아르마니악은 단일 연식 빈티지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아르마니악은 가격도 상대적으로 꼬냑보다 저렴해서 생년 빈티지, 생빈이라고 하죠. 이 생빈 제품을 모으시는 분들이 아르마니악을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르마니악 지방은 프랑스에서도 스피릿을 증류하기 시작한 최초의 지역 중 하나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디를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산량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는 꼬냑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꼬냑 지방은 샤랑트 강을 끼고 있어서 유럽 전역과 연결된 무역로가 가까웠어요. 전 세계로 꼬냑을 선적해서 또 수출을 할 수가 있었지만 육지로 둘러싸인 가스코니 지역의 아르마니악 생산자들은 수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르마니악은 아직까지도 작은 지역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냑의 98%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는 반면 아르마니악 생산의 50%는 프랑스에서 소비가 된다고 해요. 이 생산량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르마니악의 재배 지역은 12,000헥타르 그리고 꼬냑은 8만 헥타르이고 2020년 기준 꼬냑은 약 2억 5천만 병을 생산한 반면 아르마니악은 500만 병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마니악 생산자들은 훨씬 더 소규모로 생산하면서도 더욱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동일한 특정 맛의 프로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또 증류소와 때르와의 빈티지 특색을 나타내는 개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종류보다 훨씬 더 매니아들을 위한 스피릿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렇게 아르마냐기 개성이 뚜렷한 스피릿인데 남의 정도 위스키에서 엄선을 했다니. 제가 아르마냐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다른 아르마냐들과 비교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날 것의 경험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가 최신순부터 내려가면서 뚜따를 해볼게요. 남의 정도 위스키 아르마냐의 각 라벨의 이름은 브랜드와 증류 연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AOC가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생산됐는지 수량도 함께 써 있어요. 자, 오늘 마실 아르마냐 제품 6가지는 모두 바 아르마냐 제품들이고요. 빈티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2021년에 병입된 제품이에요. 이번에 들어온 컬렉션 중에서 가장 어린 빈티지가 2007인데요. 자, 이 첫 번째로 마실 아르마냐은 베르지옹 프랑세즈 도메느 소비 2007 아르마냐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46도, 총 208병 생산되었습니다. 이 아르마냐의 생산자 모리스 만델라는 1997년부터 빈야드를 유기농법으로 경장했습니다. 최고의 유기농 인증인 데메테르 인증과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아르마냐를 출시를 했고요. 모리스의 아르마냐은 이런 그의 열정과 진실성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아르마냐 뜯어볼게요. 위스키와 비교해서 엄청 색깔이 진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훨씬 더 금빛의 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스키만 마셔서 그런지 먼저 향을 맡으니까 짙은 포도의 향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진한 귤 같은, 감귤 청 같은 느낌과 함께 약간 그런 자몽 같은 시트러스한 느낌이 함께 느껴져요.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데 이게 뭔가 라벤더와 같은 그런 느낌이 함께 느껴집니다. 우와, 포도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위스키에서 테이스팅 노트를 표현할 때 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바닐라와 함께 발사믹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사믹 드레싱에서 느꼈던 느낌이 들고, 뭔가 그 토양에서 오는 것 같은 검토 같은 그런 노트도 함께 느껴져요. 피니쉬에서는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는데, 이 스파이시함이 생강과 허브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으로 느껴지고요. 좀 드라이하게 피니쉬가 느껴지고 초콜릿의 향을 가볍게 느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마시고 나서도 이 초콜릿과 과일의 풍미가 엄청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라메종드 위스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아르마냐의 그 테이스팅 노트에는 스페이사이드의 싱글몰트 위스키의 특징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과일의 향이 풍부하고 플로럴한 느낌이 바닐라와 잘 어우러져서 이제 뭔가 버번 캐스크에서 잘 숙성된 싱글몰트 위스키의 특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2003년 빈티지 아르마냐입니다. 베르지옹 프랑세즈 샤토드 라비냥 2003 아르마냐이고요. 44.7도이고 총 300병 생산됐습니다. 17세기부터 샤토드 라비냥은 철 함량이 높은 황갈색 모래와 불벤네 때로와에서 과일의 풍미가 깊은 아르마냐를 만들어 온 유서 깊은 곳이에요. 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훨씬 더 진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약간 오렌지빛을 띠는 구리 색깔과 같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간장 쉐리라고 하는 쉐리 색깔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오, 와, 이건 또 아까와 다르게 훨씬 더 그 얼티하다고 하나요? 그런 흙의 맛이 좀 진하게 느껴지고요. 자두나 살구의 과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와, 이거는 훨씬 더 라이 위스키에서 오는 것 같은 건초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깔끔하고 약간의 그 화장품 맛이 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거슬리는 그런 느낌의 화장품 맛이 아니라 되게 향이 좋은 그 버베나 핸드크림 같은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 약간의 초콜릿 맛을 느끼면서 굉장히 섬세한 텍스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마신 그 피니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또 이 위스키를 마시니까 그 피니쉬가 함께 또 어우러져서 더 복합적인 풍미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길고 부드러운 피니쉬가 느껴지고 약간의 견과류 느낌을 함께 남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003년 포도 자카옹의 특징이 굉장히 더운 것이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제품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무더운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이국적이고 플로럴하면서도 더운 온도에서 숙성돼서 더 스파이시함이 약간 그 열대 과일의 노트를 머금은 듯한 그런 섬세한 특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0년 빈티지 베르시옹 프랑세즈 베브 고들랭 2000 아르마냑입니다. 48.3도이고요. 300병 생산됐어요. 다들 2000년도에 뭐 하셨나요? 저는 그때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해서 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고 지구 종말론이 돌기도 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 베브 고들랭 2000은 1935년 설립된 메종 고들랭에서 생산을 하다가 2009년 뛰어난 브랜디를 생산하는 G 마클로 디스틸러리에서 메종 고들랭을 인수를 해서 메종 고들랭의 전통은 지켜오면서 그 때르와와 오랜 명성과 개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아르마냑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이어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아르마냑을 한 번에 뜯어볼 수 있는 경험 진짜 쉽지가 않은데 정말 행복하네요. 방금 마신 제품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밝은 금빛을 띠고요. 오, 완전 카라멜 대잔치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카라멜을 녹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카라멜과 함께 그 바나나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이어지니까 바나나를 카라멜에다가 코팅한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이 나고 약간의 꽃향이 나는데 로즈마리와 같은 느낌의 꽃과 풀의 향이 함께 납니다. 와, 이게 또 마시니까 향과 맛의 차이가 완전히 큰데요. 방금 그 향에서 느꼈던 그 카라멜이 완전히 싹 거치고 오히려 이 카라멜이 바닐라와 같은 느낌으로 나는데 그 레몬 같은 그런 느낌이 같이 들거든요. 그 레몬 청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되게 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신기해요. 사탕수수 같은 그런 느낌이 절고 그 바나나 느낌은 조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니쉬에서도 그 바나나 느낌과 함께 되게 크리미하고 길게 럼의 향 풍미가 흑설탕 같은 풍미가 함께 느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위스키 이외에 다른 스피릿의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맛과 향을 위스키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르시옹 프랑세즈 베브 고들랭 2000에서는 약간의 그런 흙맛도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이 흙맛과 스파이시함 노트가 느껴지는 것이 뭔가 짭조름한 그런 노트를 뺀 캠벨타운 스타일의 위스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르마냑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저의 테이스팅 노트 표현을 좀 확장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문득 드는데요. 자, 앞으로 더 부지런히 아르마냑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90년대로 내려갑니다. 저 요즘 위스키가 엔트리급들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 1990년대 빈티지 제품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아르마냑으로나마 접해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술 취하길 잘했습니다. 베르시옹 프랑세즈 메종 퐁탄 19998 아르마냑은 아르마냑 지방 중에 한 중심에 있는 빈야드에서 만들어진 아르마냑이고요. 1907년부터 4대에 걸쳐서 폰탄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4.6도이고요. 371병 숙성이 됐습니다. 오늘 마시는 제품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한번 얼마나 강력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 아르마냑 또 따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코르크에서도 완전 세요. 네,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색깔도 진하고 이미 내려올 때부터 얘는 레그가 정말 강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자, 실제로 레그도 엄청 무겁게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약간의 가죽 같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익숙치 않은 느낌인데 이걸 제가 아르마냑을 많이 안 마셔봐서 좀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왁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와, 완전 타격감이 있는데 진짜 꽃이 화사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한 번도 제가 이전에 다른 스피릿을 마셔봤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묵직하면서도 동시에 화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가 포도의 느낌이 되게 생글생글하게 있는데 바닐라가 한껏 얹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진짜 피니쉬가 예술이에요. 되게 고급진 초콜릿을 떠오르게 하고 약간 그 오크의 향이 나는데, 그러니까 살짝 데운 그런 오크의 향이 나고요. 되게 화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베르시옹 프랑세즈 메종 퐁탄 1998은 도수가 부쩍 높은 만큼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아르마니악이 한 번 증류를 해서 조금 더 바디감이나 텍스처가 강하고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아르마니악이에요. 이 향부터 피니쉬까지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성적인 우디한 노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백화점 1층에 가면 나는 향 같은 그런 진한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아르마니악이 지금까지 마셨던 아르마니악 중에 제일 좋아요. 화려한 향수를 뿌린 것만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1995년 빈티지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처음에 저 이 색깔 보고 진짜 호들짝 놀랄 만큼 진한 색깔을 자랑하는 아르마니악이에요. 뭐 간장 쉘이라고 하지만 그 비교도 안 돼요. 네, 진짜 너무 진한 색깔의 그런 아르마니악인데, 이 베르시옹 프랑세즈 샤또 드 라 베호제 1995년 아르마니악은 42도이고 300병 한정 생산됐습니다. 특별한 때루아가 있는 빈야드의 포도로 사용을 했고요. 셀러마스터의 아주 섬세한 관리 하에서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진 특별한 아르마니악입니다. 자, 이건 정말 색깔 때문에 가장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뚜껑부터 잘 안 따지는 게 뭔가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진한 자주색이에요. 아름답네요. 근데 이거 되게 반전인데 엄청 꾸덕하고 농밀한 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렌지나 살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망고 같은 열대과일 느낌이 나면서 되게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향이에요. 자, 맛은 어떨지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와, 이거 뭐지? 저 이거 찐 리액션인 거 아시죠? 와, 진짜 되게 우아하다라는 거, 우아하고 실키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테이스팅 노트를 표현할 때 쓰잖아요. 되게 우아해요. 와, 앞으로 저의 그 스피릿을 마실 때 우아함의 정의는 이 아르마니악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그 위스키에서 느꼈던 헤더 꿀 노트가 엄청 진하게 느껴지는데 그 다크 초콜릿이 한껏 끼얹어져서 또 그 깊은 우디함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어쩌지? 저 이거 그냥 촬영 접고 얘만 마시고 싶은 느낌이에요. 지금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대체 저거 무슨 아르마니악이길래 저렇게까지 극찬하나 라는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보고 계신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텍스처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진짜 되게 벨벳 같은 느낌인데 또 이게 오래 숙성됐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나무와 그 원액에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한 그런 느낌이 되게 진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니쉬에서는 좀 마찬가지로 화려한 향수 같은 느낌을 주고 그 커피와 같은 그런 느낌과 찐득한 초콜릿 케이크 같은 달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베르시옹 프랑세즈 샤또 드 라 베호제 1995는 진한 색깔에 비해서 노트가 뭔가 과일의 꽃이 지배적이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오랜 숙성에서 오는 묵직함이 또 섬세한 노트와 함께 잘 어우러지는 것이 또 특별한 경험을 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아르마니악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은 1990년에 뭐 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1990년에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와, 1990 빈티지라니. 올해 1990년생이신 분들은 34살이시죠. 저는 1990년을 제 동생이 태어난 해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러면 제 나이대가 대충 나와버렸죠. 자, 이 베르시옹 프랑세즈 도메느 드 뿌또 1990 아르마니악은 46.3도이고 300병 생산했습니다. 도멘드 뿌또는 한 세기 동안 따르베 가문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지 오크로 만든 420리터의 배럴에 수정이 됐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오래된 위스키는 마셔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방금 마신 아르마니악도 너무 좋았는데 이건 얼마나 더 좋을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히려 색상은 그러니까 방금 마신 빈티지보다는 조금 더 옅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여전히 진한 황동빛을 띠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아르마냑이 포도를 증류를 해서 만든 술이라서 그런지 오래 숙성이 돼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때 위스키에서 느꼈던 것 같은 꾸덕한 그런 향이 안 느껴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청 풍부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런 푸른 같은 건자두, 건자두의 느낌의 건과일 느낌이 나면서도 푸릇푸릇한 핵과류, 살구복숭아, 이런 느낌이 나요. 더 맛있네. 큰일 났네. 더 맛있네요. 저 이 진실의 광대 아시죠? 이 진실의 광대가 지금 저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숙성된 스피릿이 이렇게까지 상큼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꽃향기가 엄청 화사하게 나거든요. 근데 장미와 같은 그런 꽃향기가 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아까 향에서 느꼈던 그 핵과류의 과일이 함께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냑 같은 경우는 향과 맛이 좀 방향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래 숙성된 빈티지 아르마냑이라고 해서 되게 바디감이 짙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경쾌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약간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함이 점점 뒤로 이어지면서 그 끝으로 갈수록 약간의 그런 짠 느낌도 느껴지고요. 되게 가벼우면서도 실키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텍스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크림이 풍성한 디저트 같은 그런 느낌도 함께 주는 피니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늘 고숙성 위스키 리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뭔가 마실 때 단전에서부터 올라오고 마시고 나면 이 단전까지 금방 관통하고 내려간다 라고 묘사를 했었는데 자, 이런 긴 숙성의 스피릿은 싹 비우고 나서 이 남은 잔의 향을 맡는 것만 해도 정말 좋거든요. 엄청 길게 가요. 그리고 이 베르시옹 프랑세스 도메니 드 푸또 1990을 담았던 이 잔은 뭔가 얘를 다 비우고 설거지도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6종의 폭넓은 빈티지 아르마냑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모두 300병 내외의 소규모로 생산이 되었고 또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아르마냑 카테고리에서 또 더욱 독립적으로 긴 전통과 역사를 묵묵히 지켜오면서 또 자신들의 개성을 담은 아르마냑을 생산하는 증류소들과 협업해서 이 정도로 독립병입 아르마냑을 출시했다는 점은 이 아르마냑을 마시는 것만 해도 짧은 시간 특별한 스피릿 경험을 듬뿍 하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이제 파리의 라메종드 위스키 매장을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독립병의 위스키가 향수로 치면 백화점에서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니치 향수라고 비유할 수 있으면 이 독립병입 아르마냑 같은 경우는 향수 장인들이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억지로 향수 장인들의 집 근처에 가야지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퀄리티도 미쳤는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나만의 니치 향수를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생소하지만 엣지 넘치는 아르마냑의 세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술들이 이렇게나 정말 많답니다. 오늘 전달드린 아르마냑 정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